최근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이 생기면서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대요. 이게 새학기 시작 후 폐원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장 옮길 어린이집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조건에 맞는 대체할 어린이집을 찾아 1년에 2군데나 옮긴 사례도 있고, 심지어는 당일 아침 갑자기 문자 한 통으로 아이를 데려오지 말라는 극단적인 폐원 통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만 최근 5년 동안 2,300여 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했어요. 서울이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는 아마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원인으로 저출산이 지목되고 있어요. 지난해 대한민국 학회 출산율은 0.78명으로 발표되었죠.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인데, OECD 회원국 중 당연히 꼴찌에 회원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안 좋은 OECD 기록은 죄다 한국이 갱신하는 것 같기도 해요. 현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라가드르는 2017년 한국 방문 당시 1.05인 출산율을 보고 집단 자살 사회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최근 국내 한 교육방송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룬 다큐가 화제가 되었는데, 캘리포니아 명예교수 조앤 윌리엄스는 코리아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 하며 어마어마한 리액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100불 시대를 넘어 현재 3만불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죠.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희망스러울 때 출산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직접 눈으로 봤죠. 출산율 감소 현상은 선진국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지만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게 됐어요. 지금의 청년들이 있는 대한민국은 고도 성장하는 중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를 줄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 위기의 대한민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2.1명 정도가 돼야 이에 해당해요. 쉽게 말해 한 쌍의 부부가 그들 자신을 대체하기 위하여 2명의 아이를 낳아야 하고, 사고를 대비해 0.1명을 더 낳아야 인구가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2.1보다 낮아지면 저출산으로 불리는데, 대한민국은 이를 가뿐히 뛰어넘고 있어요. 심지어 올해 2분기 작년보다 더 낮아져 0.7명을 찍었죠. 이대로 가다간 0.7의 벽을 부수고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지 혼자 기록을 세우고 아무도 기록을 깨지 못하는 우사인 볼트처럼 자신만이 기록을 깰 수 있는 혼자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놀라긴 일러요. 전국 출산율 분포를 보면 서울이 0.53명인데 전국 평균보다 또 20%가 빠져요. 부부가 만나면 절반은 아기를 안 낳는다는 이야기죠. 관악구는 심지어 전체 1등인데 0.42명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시가 그나마 1명대 이상의 수치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0.94를 기록하며 이제 국내 주요 도시 중 출산율 1 이상인 도시가 없어졌어요. 출생아 수는 91개월 연속으로 하락 중이에요. 이게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한국은 감소율이 너무 빨라요. 8년 만에 40% 이상 감소했어요.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게 감소한 수치가 너무 커요. 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0.7명을 저점으로 잡고 총 인구를 예측했어요. 2040년에 총 인구는 약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유소년 인구는 절반이나 찌그러집니다. 0세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 인구도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 내려앉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또 통계청이 그동안 저점으로 예상하며 2015년 1.18명, 2019년 0.86명을 발표했으나 예상 수치보다 실제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는 매번 예측에 실패하고 이번에도 0.7명보다 더 바닥을 향해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이죠. 출산율이 감소하기 전에 먼저 혼인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했어요. 전국의 예식장 수가 동시에 많이 없어졌는데 5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한 결혼식장의 수와 혼인에 대한 감소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결혼이 줄어드니 다음으로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이 타격을 받고 있죠. 더 나아가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저출산의 충격이 이어져 많은 학교가 폐교한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대학교는 절반 이상 폐교할 예정이고, 길거리에 보이는 청년들이 지금의 절반이 될 예정이에요. 분명히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없어진다는 내용만 언급하는데, 진짜 대한민국이 소멸해 간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출산은 또 안보의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역병사 징집률이 세계 2차 대전 당시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마저도 부족해서 여성 징병제도 현실적으로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쓰나미는 점차 세력을 넓혀져 궁극적으로 노동력 문제에 영향을 줘요. 비교적 노동의 강도가 강한 산업에서는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 조선업, 건설업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조선업이 매우 힘들어요. 조선업 특성상 위험하고 고되며 위치적으로 고정되어 있죠. 조선산업 종사자가 2014년만 하더라도 20만 명이었는데 절반 아래로 감소하였어요. 산업 특성상 고보수가 요구되는 환경이지만 보수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한 번 떠난 숙련공들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용접 자격증을 보유한 모범 수용자를 조선업계 통근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1분기 농업 분야 외국인 입국자 수는 무려 526%나 증가했습니다. 사이에 불법 체류자들이 다수 농업이나 건설 현장에 근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또한 서로 구하기 위해 경쟁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 저출산이 만들어내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노인 부양 문제예요.
1999년에는 젊은 사람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습니다. 지금은 5명이 1명을 부양하고 이대로 가면 2070년에는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젊은 청년들의 허리가 이 정도면 부러집니다. 이 나라를 탈출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심으로. 자, 그럼 이런 노인 부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넘치는 노년층의 인구를 다시 일하는 인구로 편입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55세부터 74세의 장년층 인구를 청년들과 함께 일하는 구조로 바꿔 젊은 층의 노인 부담률을 상쇄시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정년 연장이 아니냐? 맞습니다. 노인들의 부양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측면도 있어요. 청년들이 정년 연장을 환영하지 않을 뿐더러 또 반대로 청년 실업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출산율을 높일 방법은 딱히 떠오르지 않고 인구가 소멸하고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문제다. 그럼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뭐냐 해서 몇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 거론되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통신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자는 말이죠. 이게 노동인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막 현실에서 와닿지는 않아요. 원래 기술 혁신이라는 게 초기에는 성장률이 되게 낮아요. 우리가 예전에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던 인터넷이 등장하고 컴퓨터가 막 등장했을 때는 경제성장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4차 산업이 지금 막 시작된 시대에 초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거론되는 방법으로 이민 문제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이민자들을 노동인구로 편입시키는 방법이죠. 요것도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개방적인 이민정책은 국민적 거부감을 일으켜요. 이민자 관련 범죄에 대한 걱정도 크고 일자리를 두고 이민자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예시죠. 하지만 아일랜드를 예로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난민들을 가장 많이 수용한 나라인데 꾸준히 출산율 1.7% 이상을 보여줍니다. 인근 국가인 스페인, 이탈리아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가져올 부작용들을 고려해 지금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